안녕하세요. 상가몽땅의 최원철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촬영하려고 그러냐면, 사실 제가 이제 강의나 이렇게 답사 같은 걸 다니면서 또는 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정말 많은 개별적인 물건에 대한 질문 또는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차피 상가라는 거는 그 개별성이 너무나 강한 그러한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지역을 알고 있어도 개별적으로 그 물건을 투자를 할 때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게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서 크게 개인 어떤 정보적으로 문제가 발생 안 되는 선에서는 제가 이거를 촬영을 해서 편집해 갖고 유튜브에 그렇게 꾸준하게 올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이제 답사를 다니면서 촬영한 것들을 유튜브로 계속 편집해서 올리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좋지만 개별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들이 상가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상가를 정말 매수해도 될까? 경매를 통해서 분양받아도 될까? 이거 조합원 단지 상가 분양권인데 이거 매수해도 될까? 어떻게 될까? 또는 분양받아도 될까? 이런 개별적으로도 계속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스스로 내가 저 물건에 이 돈이 있어서 저 물건을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 이렇게 접근을 습득을 하다 보면 본인이 어떻게 상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기준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어디의 물건이냐면 교화지구라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교화지구, 그러니까 교화 택지지구거든요.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마 서울에나 수도권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지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상가만 투자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상가만 투자하려면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내 자금에 맞는 다양한 상가들이 매물이든 경매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는 분양이든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타 지역에 있는 상가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임대료만 잘 나온다면. 자, 교화지구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 지도상으로 이쪽은 파주 운정 신도시, 여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3구역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여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입니다. 요 밑으로는 그 파주 운정 신도시의 그 GTX A 노선 운정역이 생기는 곳이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운정 신도시는 현재 신도시가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완성이 됐지만 아직도 아파트가 공급되고 상가가 공급되는 진행 중인 계획상권, 파주 운정 신도시는 현재 진행 중인 계획상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홍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집필을 한 또는 제가 강의를 했던 것을 보시거나 책을 사보시거나 거기에 보면 계획상권이 어떤 의미로 접근을 해놨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이 교화지구는 신도시인데 계획상권입니다. 여기도 신도시, 도시를 계획적으로 만드는 곳에 상권이 형성된 곳을 제가 계획상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완성된 계획상권입니다. 운정 신도시는 아직도 상가 공급되고 아파트가 입주되고 지금 막 분양도 하고 진행 중이고, 이 교화지구는 파주 운정 신도시에 둘러싸여 있지만 얘네 운정 신도시보다 약 10여 년 전에 이미 도시가 완성이 돼서 다 입주를 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 일산, 평촌, 3본 같은 신도시처럼 이미 다 완성이 된 계획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계획상권 안에는 더 이상 상가를 지을 땅도 없고, 그 다음에 새롭게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도 없어서 우리가 상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먼저 잡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교화지구에
제가 상가를 투자할 때 제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들으신 분들 아시겠죠? 상권. 두 번째는 뭘 판단해야 됩니까? 입지. 세 번째는 뭘 판단해야 됩니까? 가격.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임대를 놓는 데는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입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상권이라고 얘기를 항상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한 내용이 뭐냐면 이 교화지구 내에 2층 상가 분양된 구분 등기된 2층 상가 전용 40평짜리가 매물로 나왔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즉 제가 매매가는 2억 5천으로 나왔습니다. 상가 좀 아신다는 분들은 2층이고 전용 면적이 40평에 2억 5천이면 싸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2억 5천에 나왔어요. 자, 이거를 매수를 했을 때 임대가 잘 나갈까요?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살까요? 말까요? 완전히 개별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제일 뭐부터 따진다고? 상권부터 판단합니다. 그러면 교화진구의 상권이 어디다? 여기는 이제 완성됐어. 입주 다 끝났어. 10년 전에. 더 이상 아파트 공급도 없어. 운정신도시층 말고. 그러면 요 정도가 교화지구인데요. 세대수를 세봤더니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여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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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그리고 요만큼이 상가. 요 상가의 2층. 이 매매물건. 그러면 이 상업지역의 상권은 얘네들이 되겠지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그러면 도대체 몇 세대인데? 그리고 상가 공급은 얼만큼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는 상가주택입니다. 지금 여기는 분양형 구분 등기된 집합상가들이고요. 상업지역. 여기는 상가주택, 1층 상가, 2층, 3층 원투룸으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 부지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권을 따져야 되는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여기에 있는 상가 2층 좋아. 그러면 상가 공급량하고 세대수만 판단하면 돼요. 계획상권 이거 되게 편해요. 일단 얘는 항아리 상권이에요. 왜? 여길로 단절되어 있고 여기는 아직 아파트들이 이제 막 공급되고 이 자체에도 상가들이 있고 그러면 이 아파트 사람 아파트 이 사람들은 다 여기를 이용하거든. 어떤 업종을? 생활 밀착형 업종을. 물론 이 교화지구에 있는 분들 입주하신 분들도 이쪽 파주 운정신도시에 가면 영화관도 있고 거기에 홈플러스 이마트도 있어요. 그쪽으로는 소비하러 갑니다. 하지만 학원을 애를 보낸다든지 간단하게 아파서 의원을 간다든지 치과를 간다든지 빵을 사 먹는다든지 핸드폰을 새로 구매를 한다든지 은행을 간다든지 미용실을 간다든지 같은 생활 밀착형 업종들은 다 여기를 이용하는, 즉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운정신도시에 입주하신 분들도 굳이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소비하지 않는 항아리 상권입니다. 항아리 상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공급된 상가량과 세대수에 의해서. 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겠습니다. 금방 여기가 제가 상업지역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몇 세대냐? 이제 제가 세봤겠죠. 일단 항아리 상권인데 그 세대수가 1400세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1만 세대가 있다라고 항아리 상권 소비자가 세대수가 1만 세대 있구나. 2.5인이나 3인을 곱하면 3만 명 정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만 세대인데 상가 공급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가 공급 개수를 아주 무식하죠. 이게 정말 정확해요. 우리 상가는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 판단하는 방법에는 현재까지는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개별성 때문에 빅데이터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상가 투자해도 돼? 나오기가 정말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자,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일단 만세대 이 아파트들 가까운 데 것만 센 거예요. 만세대고요. 자, 상가를 한번 봅시다. 상가만 보면 얼마나 만세대의 상가가 몇 개가 공급됐을까요?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상가 건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만세대. 그리고 상가주택, 감자탕이 있고 자전거가 있고 꼼장어집이 있고 돼지집이 있고 저 끝에는 교회가 있고 여기는 갈비집도 있고 교촌치킨도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1만 세대에서 항아리 상권 1만 세대에 상가 건물 몇 개? 금방 제가 10개. 자, 이 정도면 어떨까요? 상권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지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즉 상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국의 상권 답사를 다니면서 경험적으로 터득한 거는 1,000세대의 이런 계획도시, 계획상권 1,000세대에 5층에서 7층짜리 건물 1개 정도면 거의 공실 없이 임대가 잘 맞춰지더라. 임차인들이 죽게 나가지 않더라. 물론 분양가, 공급가는 제 몫이 아니니까 그건 차치하고 순수하게 상가 공급량만 갖고 얘기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1만 세대에 상가가 10개 정도 건물이 있으면 이 정도면 훌륭한 항아리 상권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 위에가 상가주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라인의 1층 상가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아파트가 있는 이 밖에 라인의 상가들은 괜찮은데 요 안쪽 이면도로 2차선 도로 안쪽에 있는 이 1층 상가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 들어오는 업종과 상가주택에 들어가는 업종이 겹칩니다. 이 앞에 업종, 1층에 들어가는 업종들은 주로 예를 든다면 뭐 코너자리에 파리바게트 얘입니다. 여기 베스킨라빈스, 핸드폰 매장, 현금 지급기, 꼭 가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약국, 뭐 롯데리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음식점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안쪽이 이면도로가 낮기 때문에 뭐는 치킨집, 물론 치킨집 여기 있을 치킨점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치킨점, 삼겹살, 회, 막창, 기타 등등. 그런데 그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임차인들은 요 이면도로보다도 어디를 더 선호하냐면 상가주택 1층을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여기는 분양형 상가니까 1층 면적이 10평, 12평, 15평밖에 안 되고요. 여기는 토지 면적이 70평, 80평이니까 실제 건폐율 어쩌고저쩌고 따졌을 때 1층 면적이 전용 면적이 35평, 40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삼겹살집을 하고 싶을 때, 막창집을 하고 싶을 때, 숯불구이를 하고 싶을 때 여기 10평, 15평은 2칸, 3칸, 4칸을 써야 돼. 그럼 임대료가 너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어디를 선호한다? 이러한 상가주택 1층으로 음식점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들은 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곳을 원하거든요.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이 아파트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하든지 여기에서 관계없거든요. 오히려 이 아파트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 가족들하고 와서 식사를 하는 곳이 상가주택의 1층 상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 알겠지만 이러한 상가주택들이 있는 곳 1층 상가들은 먹자골목으로 형성된 곳이, 먹자로 형성된 곳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만 세대 10개 상가니까 이 정도면 상권은 굉장히 좋은 항아리 상권입니다. 하지만 이 안쪽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유는 바로 옆에 뭐가 있어서 상가주택이 있어서. 자, 근데 저한테 의뢰를 하신 분은 어디? 2층 상가입니다. 일단 관계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리까지 입지까지 표현을 못하겠지만 2층 상가하고 코너 자리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그러면 1층 상가는 일단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상가주택하고 2층 상가예요. 그리고 무슨 자리? 코너 자리입니다. 기본 항아리 상고로 형성된 곳에 2층 코너. 거기다가 전용 면적이 40평이야. 40평이면 2층 40평이면 원만한 업종으로 임대를 다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매매가가 얼마라고? 2억 5천만 원이라고. 상권 해결됐어요. 두 번째 입지예요. 입지는 2층이야. 1층은 아니야. 전면부는 아니지만 2층이지만 코너 자리야. 코너 자리. 입지 좋죠? 물론 횡단보도 앞이 아닌 게 여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 입지보다는 안 좋지만 이 정도면 입지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액 2억 5천이에요. 몇 평에? 40평이에요. 오. 현재 미사 강변 신도시 또는 동탄 같은 데서 현재 분양하고 있는 신축에서 분양하고 있는 2층 상가 분양가를 말씀드리면 요거는 지금 전용 면적입니다. 실평수입니다. 실평수가 40평이면 공급 평수, 즉 분양 평수는 한 70평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전용률 한 55에서 60% 봤을 때. 그런데 현재 동탄이나 미사 강변 신도시에서 2층이고 코너 자리고 아파트 이렇게 인근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중간 입지지만 이럴 때 분양가가 얼마냐? 가격이 싸면 한 800, 1000, 800짜리는 없어요. 1000, 1100, 1200. 그러니까 7억. 1000만 원 계산하면 정말 싸다 그러면 800만 원이에요. 2층 코너 상가. 이러한 2층 상가 구하기 어렵거든. 찾기가. 7, 8, 5, 16, 5억 6천이야. 근데 매매가가 얼마라고? 2억 5천. 오,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자, 항아리 상권 상권대 설명했고 입지 2층 코너 자리고 횡단보도에 있는 코너 자리만큼은 입지가 안 좋지만 이 정도도 B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매매가는 싸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2억 5천이면 매수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괜찮은 상가를 이 매도자는 왜 팔아나요? 이유가 있더라고. 그 이유까지는 어떤 진짜 개인적인 문제다니까 이 유튜브에다가 매도자가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팔았습니다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어쨌든 나왔어요. 현재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건 요 정도 물건이면 최소 7억, 8억 되는 물건. 정말 싸면 5억대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만약 매수를 하게 되면 현재 임차인이 있으면 재계약이 될 것이고, 만약에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 공실이라도 새로운 임차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얼마에 이제 이 인근에 시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중개업소에서 뭐 2층에 몇 평짜리들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들쑥날쑥이에요. 그것도 이 정도면 월세 보증금 3천에 월세 100, 보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부가세 별도로 해서 130 받으면 무조건 임대가 맞춰집니다. 2층이고 코너 자리고 요 항아리 상권이고 그다음에 실평수 40평이고 요 정도는 임대가 무조건 맞춰지는 금액이에요. 요렇게 임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질문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질문하신 수강생한테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건데,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가 돼? 보증금 3천, 2억 5천에서 보증금 3천 빼고 취등세 일단 제껴놓고 그냥 130 곱하기 12개월 했더니 7%가 나와요. 7.0 몇 프로. 자, 대출 없이 7%입니다. 괜찮은 투자 수익입니까? 괜찮은 임대 수익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 2억 5천에 매수를 할 때 1억 2천이나 1억 3천 정도 약 50%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대출 되거든요. 50% 정도는 상가. 그렇게 되면 요새 대출 이율이 4%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상가를 4% 났으면 요거 정말로 대출을 요 상태로 3천에 130만 원으로 임대가 맞춰지거든요. 요 조건이라면.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더 거의 8%대까지 올라가겠죠. 이거 진짜 보수적으로 제가 잡은 거거든. 만약에 2억 5천에 매수를 해서 이 조건 속에서 2억 5천에 매수를 해서 보증금 4천에 월세 150 받으면 수익률이 얼마가 됩니까? 거의 9%가 넘어가요. 대출 없이.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즉 상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교화지구는 요 옆에 있는 파주 운정 신도시보다 10년 전에 완성된 계획상권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상업지역이 요만큼이고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신도시 항아리 상권이고요. 세대수 만세대고요. 그리고 상가 공급량은 10개, 즉 1000세대당 1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입지, 좋은 항아리 상권도 말씀드리고, 입지는 2층이지만 코너 자리, 보여주신 여기 자리. 매매가는 2억 5천, 현재 분양되는 상가의 절반 가격. 시세, 임대 시세 3천에 130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매수하셔야죠. 좋은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2년 계약을 맺고 다시 뭐 할 때? 재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 법적으로 상임법으로 정해진 15% 정도 올리면서 조금씩 임대 수익을 올려나가면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한테 매수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렇게 상담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분석하는 것처럼 앞으로 개별적으로 물건이 오게 되면 이게 어떤 상권이고 상권은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입지는 어떻고 매매가는 어떠니까 임대는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 스스로 상가 투자하는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해서 정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사를 달릴 때 빼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이 내용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엔 더 좋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가몽땅의 최원철입니다.